이게 뭘까요? 이름을 써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여러분들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각자 자신의 식판이 정해져 있고 그 식판 뒷면에 커다랗게 이름을 써 넣었던 것 말입니다. 또 이 고참이 되면 부하가 배식을 받고 또 깨끗이 씻어서 한 곳에 모아서 보관을 했었던 것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1500년 전 이 고구려군도 그 나름대로의 질서와 군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까 보루송에서 가져왔던 토기 중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무언가가 쓰여져 있습니다. 후부도. 이 후부에 누군가가 썼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름은 현재 깨어지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부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의 수도 평양의 지도입니다. 당시 고구려는 이 평양을 5지역으로 나누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은 이 왕이 살았던 안악궁 근처에 모여 살았습니다. 이 안악궁이 있는 지역의 지명이 바로 이 후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토기의 주인공은 바로 귀족이었을 테고 그는 이것을 통솔하는 지휘관급이었을 겁니다. 이런 지휘관을 중심으로 싸웠던 아차산 부근의 고구려 병사들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싸웠을까요? 수많은 군사들이 부딪혔던 삼국시대의 전투. 일반 병사들은 마치 질서가 없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의 전투에도 체계는 있었다. 2만, 3만이 그냥 아무 그 체계를 안 갖추고 싸운 것 같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록들을 자세히 검토해보고 벽화 내용을 볼 경우 상당히 군사 조직을 가지고 싸웠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전투 방식은 그 보병과 기병이 합동 전술을 펼치는 즉 보기전을 주로 하였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군의 체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안악 3호분의 무사 행렬도를 통해 고구려군의 체계를 짐작해보자. 행렬의 좌우는 중무장 기병이 맞는다. 그리고 행렬의 중앙은 여러 종류의 보병이 따르는 등 나름대로의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무기의 종류별로 대열을 짓고 선 병사들. 무기에 따른 역할이 갖추어진 듯 보인다. 고구려의 그 병기는 칼과 창과 활, 그리고 도끼, 그리고 낫,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록을 통해 볼 때 보통 한 병사가 하나의 그 무기를 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유적지에서 발굴되는 칼이나 혹은 창의 숫자를 통해 가지고 당시 그 전투 병력의 숫자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병사가 하나의 무기만을 들 수 있다면 우리는 간단히 무기의 숫자를 세어봄으로써 인원을 추측할 수 있다. 단 여기에는 무기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구이동 유적은 기습받아 불탄 후 흙 속에 묻혀져
마치 아이스박스에 냉동된 듯 당시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발견됐다. 출토된 무기들을 살펴보면 우선 칼이 눈에 띈다. 그 외에 창, 화살촉이 3,000여 점, 그리고 갑옷 입은 병사를 치기 위한 도끼 넉 점 등이다. 기록상으로는 삼국사기 눌체전에 보면 이제 백제와 싸울 때 백제 병사가 뒤로 가서 눌체를 도끼로 쳐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끼는 주로 이제 적과 싸울 때 이 기병을 말아서 그걸 넘어뜨려 가지고 근데 잘 안 죽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투금 갑옷을 입은 그 위에를 도끼로 쳐 가지고 치명타를 가하는 그런 무기로 쓰였습니다. 도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현재 도끼와 같은 모양인 전투용은 끓는 쇳물을 틀에 부어 쇠의 강도를 높였다. 반면 가운데 자루구멍을 뚫은 농기구용 도끼는 쇠를 두드려 만듦으로써 강도가 훨씬 떨어지게 된다. 구이동의 유물은 오늘날의 도끼와 같은 모양, 즉 무기로 쓰였던 도끼다. 이제 출토 무기로 구이동 초소의 인원을 추측해보자. 우선 가장 많은 것은 화살촉. 그러나 화살촉은 소모품으로 인원 추측에 쓰일 수가 없다. 두 점의 대도 역시 지휘관의 상징일 뿐 당시의 관리에 비추어 볼 때 무기로 쓰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창은 주요 무기로서 1인당 하나씩만 소지할 수 있다. 도끼도 마찬가지다. 이것으로 당시 구이동 초소의 병력 수를 추측할 수 있다. 창이 8점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8명의 병졸이 있었던 것은 거의 확실시 된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그 칼이 2점 있는데 칼은 보통 장교급 혹은 지휘관급이 쓰는 거로 봐서는 아마 지금 군대로 따지는 그 하사관급의 그 장교가 한 명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도끼가 4점 나오고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적어도 그 구이동 유적에는 10명에서 12명 정도의 군사들이 있었던 것 같고 아마도 지금 그 우리가 군대에서 있는 그 군대원이 10명인 거로 봐서 아마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현재로 보면 분대 단위인 구이동 초소, 그곳에는 장교 2명을 포함한 8명의 창수와 4명의 부월수가 주둔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아차산의 보루성도 같은 방법으로 인원을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보루성에서 출토된 무기는 그 숫자가 예상보다 적었다. 이 유적과 그 한강 쪽에 있는 구이동 유적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은 이 유적은 그런 무기류나 또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을 그 철솥, 밥을 짓던 철솥 같은 중요한 도구들은 다 가지고 철수한 후 그 뒤에 그 폐기가 됐기 때문에 이 유적은 그 한강변에 있는 유적들이 이런 군사 요새가